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되는 팰리세이드 전복 사고 건이 SBS 모닝와이드하고 MBC 뉴스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네요. 운전자 옹호하시는 분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비하다고 현대차를 비판하고 있고요. 반대로 현대차를 옹호하시는 네티즌들은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운전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한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땐 말이죠. 이번 사건은 팰리세이드 운전자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분명히 저를 현빠라고 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각오하고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오너가 운전할 때 조금이라도 주의를 더욱 기울였다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기어 레버를 R로 바꾸고 나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계기판에 눈길이라도 주었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오너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걸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운전 습관대로 계기판을 보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니, 계기판을 안 보고 운전하시다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자동차 계기판은 운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속도계와 엔진 회전계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연료계와 수온계 그리고 기어 레버 표시 등도 갖춰져 있죠. 기어 R 레인지 상태에서 밀렸다 해도 운전자가 계기판을 조금이라도 봤다면 대번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리고 산비탈길이어서 계기판을 볼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산비탈길이면 오히려 계기판을 더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파른 내리막 내려갈 때 보통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라고 하죠.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브레이크 디스크 표면과 브레이크액이 과열될 확률이 높아지고 심한 경우 브레이크 자체가 먹히지 않게 됩니다. 평소 가파른 내리막에서도 D레인지 상태에서 계기판도 안 보고 운행했다면 엔진 브레이크 개념도 모르셨을 거라 생각되네요. 솔직히 말해서 좁은 도로에서 저속으로 사고가 나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팰리세이드 전복 사고는 계기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리막 기어가 물린 상태에서 시동이 꺼져도 운전자가 계기판을 제대로 보았더라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내리막 구간에서 R 레인지에 두면 시동이 꺼지는 게 정상이냐고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정상입니다. 다만 BMW, 아우디 등 현재 판매되는 일부 모델은 비슷한 상황에서 시동이 꺼지지 않고 중립기어로 유지하는데요. 기술적인 측면만 보면 BMW, 아우디 일부 모델 방식이 더 낫긴 합니다. 하지만 BMW, 아우디에 적용된 로직이 좀 더 신기술이긴 해도 가파른 내리막에서 R레인지 상태로 두고 페달에서 발을 떼면 시동이 스르륵 꺼지는 건 정상이에요.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해 보신 운전자라면 아시겠지만 오르막 구간에서 출발하려면 평지 구간보다 더 높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RPM을 더 많이 띄운 후 클러치 페달을 서서히 떼면서 동시에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아 출발시켜야 하죠. 그래야 출발할 때 필요한 높은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으면 토크 부족으로 대부분 시동을 꺼뜨리게 됩니다. 자동 변속기 차량도 마찬가지인데요. 운전자가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고 기어 레버만 D 혹은 R 레인지로 두면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토크가 부족해져서 엔진 회전수가 떨어지고 결국 시동이 꺼집니다. D나 R 레인지를 놓은 후 아무 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가 저절로 전진 또는 후진하죠. 이를 클리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출시된 차량들은 약간의 오르막에서도 차가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만큼 자동차 메이커들이 클리핑 능력을 낮게 세팅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2000년대 이전에 출시한 오래된 자동차들이 클리핑 능력이 높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 출시한 차량만 운전해 보셨다가 최근 출시한 차량을 운전해 보셨다면 시내주행 시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클리핑 능력 차이 때문입니다. 만약에 팰리세이드의 클리핑 능력을 2000년대 이전 차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팅했다면
시동이 꺼지지 않았거나 시동이 꺼졌더라도 꺼지는 과정에서 여러 번 찡발을 내면서 운전자가 대번 알아차렸을 겁니다. 하지만 클리핑 능력을 낮춘 이유는 주행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연비가 낮으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게 되니까요. SBS 모닝와이드에서 사고 재현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차에 어라운드 뷰가 켜져 있었고, 이번 전복 사고는 어디까지나 운전자가 충분히 멈출 수 있었던 겁니다. SBS 모닝와이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가기 시작한 후 퉁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운전자분이 말씀하셨죠? 그때 이상을 감지하고 멈췄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는 제조사 잘못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MBC 뉴스에서 박병인 명장님이 선진국에서는 제조물 책임법 등 제조사에 징벌을 가하는 징벌적 제도가 있으며 이번 사고는 제조사 책임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조사의 책임은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큰 고장이나 파손이 발생할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주행하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빠졌다면? 이건 당연히 결함이고 제조사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복 사고는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운전자가 명백히 운전 실수한 겁니다. 그리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운전자는 주의를 소홀히 했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